선생님, 저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쌤입니다. 오늘 영양식생활 교육 시간은 저나트륨 식생활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염이란 무엇일까요?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저염! 피자 먹으러 갈 사람, 저염! 햄버거 먹으러 갈 사람, 저염! 치킨 먹으러 갈 사람, 저염! 떡볶이, 피자, 햄버거, 치킨 모두 맛있지만 엄청 염분이 높은 음식들인데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이 음식들 대신 저염식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나트륨 식생활을 위해 공부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인트로로 소금의 역사를 살짝 알아보고요. 두 번째, 나트륨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세 번째, 나트륨의 위험성과 적정 섭취량을 알아보고요. 네 번째, 나트륨을 줄이는 식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우리는 지금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구성물질이지만 현대에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여 여러 부작용을 겪게 만드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하루 5g의 소금을 먹으라 권하고 있지만 우리는 10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많은데 왜 그토록이나 적은 양만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석기를 사용하던 인류는 250만 년 전 출현했습니다. 소금은 매우 귀한 물질이었지만 우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소금을 대량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많았죠. 얼마나 소금이 귀했으면 고대 로마 제국 시절 병사들은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고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졌던 소금은 화폐를 대신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세금이나 통행세로 소금을 지급하기도 했답니다. 월급을 뜻하는 샐러리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인 살, 소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라틴어인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니 말이에요. 우리 신체에 소금이 꼭 필요하지만 쉽게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적은 양의 나트륨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진화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불과 200년 전의 일입니다. 몇백만 년이나 적은 양의 소금으로 살던 우리가 불과 최근 100에서 200년 동안 소금이 너무나도 풍족해졌고 짠맛에 길들여진 우리는 절제력을 잃고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몸은 적응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된 것이죠. 모든 식품에는 식품 자체 내에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별도로 소금으로 나트륨을 보충하지 않아도 다양한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자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의 얼굴을 가진 물질. 이번 수업에서는 나트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나트륨이란? 나트륨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나트륨이란 원소기호 Na, 원자번호 11번에 해당하는 원소이며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주요 미네랄 중 하나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나트륨의 형태는 바로 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과 소금은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짜로 같은 걸까요?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며 나트륨 원소 1개와 염소 원소 1개가 1:1 비율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림처럼 염소와 나트륨이 뭉쳐있는 물질이 바로 소금이에요. 쉽게 말해 소금은 나트륨 더하기 염소로 나트륨과 소금은 같은 물질은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신호전달로 신경 자극과 근육 자극 반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나 압력 등을 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몸 안의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따라 수분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 삼투압 조절을 통한 신체 평형을 유지해줍니다. 삼투압 조절,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브를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튜브에는 색소만 넣은 물, 또 한쪽에는 색소와 소금을 추가한 물입니다. 두 개의 튜브를 물이 담긴 컵에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 현상
현상으로 인해서 소금물이 들어간 튜브에 물이 더 빠져나오고 외부의 물을 흡수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서 수분을 흡수해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짠 것을 먹으면 물이 당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삼투압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챕터 3. 나트륨 과다 섭취 시 위험성과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과다 섭취 시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여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에서 물이 혈관으로 흡수되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합병증이 파생되는데 혈관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고혈압으로 혈관 세포 내벽의 기능이 떨어져 혈관은 딱딱해지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뇌졸중,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신장혈관이 굳어져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사구체 손상을 가져와 단백뇨 증가로 신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은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나트륨은 몸 안에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과 함께 빠져나가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 또한 증가합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고 이런 현상이 뼈의 칼슘 감소를 가져와 골다공증이 되거나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 뇌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도 영향을 받아 인지 기능과 합승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과도한 염분이 위를 자극하여 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듯 짜게 먹는 식습관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성인병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염 식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이제 아셨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금량은 하루에 1.25g입니다. 1.25g은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을 넘어서 너무 많은 소금을 과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 공고량을 5g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티스푼이나 계량 스푼의 작은 스푼이 5g 정도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과연 어느 정도로 소금을 섭취할까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에 해당하는 소금량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8에서 1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권장 섭취량은 1티스푼으로 소금 5g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그 2배인 2티스푼, 약 하루 10g입니다. 실제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요구량과 비교하면 8배나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약 하루 3,500mg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WHO의 권장 섭취량인 2,000mg의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HO의 섭취 권장량은 2,000mg이었지만 한국인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은 2,300mg입니다. WHO보다는 여유롭게 기준을 완화해줬으니까 최소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기준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념류를 통해 나트륨을 46%, 채소류를 통해 19.6%를 섭취합니다. 나트륨 금원 순위로는 배추김치, 라면, 컵라면, 짜장면 순으로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소는 소금의 60%를 구성하며 나트륨은 소금의 40%를 구성합니다.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량을 계산하려면 소금량을 밀리그램으로 바꾼 후 0.4를 곱하면 됩니다. 반대로 소금량을 계산하려면 나트륨 함량을 g으로 바꾼 후 2.5를 곱하면 소금량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소금 10g을 나트륨으로 바꾸어 봅시다. 소금 10g을 밀리그램 단위로 바꾼 후 0.4를 곱하면 나트륨 4000mg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나트륨 2000mg을 소금으로 바꾸어 볼까요? 2000mg을 2g으로 바꾼 후 2.5를 곱하면 소금 5g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급식에서는 어떻게 염도 관리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급식은 염도계를 이용해서 국의 염도를 0.6에서 0.8% 사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점심급식의 염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의 염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염도계는 건더기 없이 국물만 가득 담아 염도를 측정합니다. 염도계의 숫자가 멈출 때 측정됩니다. 낙지 수제비국의 염도는 0.73%가 나왔습니다. 낙지 자체의 염분으로 다른 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노각 생채의 염도는 0.63%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0.8% 이하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직접 1인분을 주문해서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라탕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라탕 1인분 600g을 섭취하면 염도가 1.1%로 나왔을 때 264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배달 떡볶이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인분 200g의 섭취 시 염도가 0.8%가 나왔을 때 64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냉면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냉면 1인분 700g을 섭취 시 염도가 0.74% 나왔을 때 2072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짬뽕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짬뽕 800g 섭취 시 염도 1.1% 측정되었을 때 352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쌀국수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쌀국수 700g 섭취 시 염도가 1.3%가 나왔을 때 364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와우. 순댓국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새우젓을 넣지 않은 순댓국 600g 섭취 시 염도가 0.3%로 측정되었을 때 72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새우젓을 넣고 측정해 보았습니다. 새우젓을 넣은 순댓국 600g 섭취 시 염도 0.8%로 뛰었으며 192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컵 우동면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76g의 컵 우동면은 염도가 1.1%로 측정되었고 176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컵라면의 염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65g짜리의 컵라면은 염도가 1%로 측정되었고 12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선생님이 느낀 점은 첫 번째, 국물이 맑다고 해서 더 싱거울 거라는 것은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신 대로 짬뽕은 염도가 1.1%인 반면 쌀국수의 염도는 무려 1.3%나 되었습니다. 국물이 맑다고 더 싱겁진 않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댓국에 새우젓을 기호에 따라 추가를 해서 드시죠? 평소에 이거 조금 넣는다고 많이 짜지겠어? 했는데 네, 실험해보니까 2배 이상 짜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겁게 섭취를 하려면 이런 조미료들 소량씩만 추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이 직접 측정하진 못했지만 자주 먹는 식품 속 나트륨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먹는 식품 속 나트륨 함량이 높은 찌개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순두부찌개 400g 한 그릇에는 나트륨 양이 1351mg, 부대찌개 600g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435mg, 된장찌개 한 그릇 600g에는 나트륨이 2021mg이 들어있습니다. 자주 먹는 식품 속 나트륨 함량이 높은 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1000g에는 나트륨이 1311mg, 갈비탕 한 그릇 600g에는 나트륨이 1718mg, 감자탕 한 그릇 900g에는 나트륨이 2631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주 먹는 식품 속 나트륨 함량이 높은 면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치국수 1인분 700g에는 나트륨이 1514mg, 짜장면 600g에는 나트륨이 1843mg, 바지락 칼국수 700g에는 나트륨이 1901mg이 들어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물이 하얘도 색이 진한 국보다 더 짤 수 있다는 게 여기 짜장면과 바지락 칼국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네요. 다음으로 자주 먹는 식품 속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간식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밥 1인분 200g에는 나트륨이 883mg, 불고기 피자 1인분 200g에는 나트륨이 916mg, 닭강정 1인분 200g에는 1304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공식품 속의 나트륨 변화가 어떻게 될지 살펴볼게요. 가공하기 전 100g의 밀가루에는 나트륨이 2mg, 토마토에는 5mg, 감자에는 2mg, 돼지고기에는 34mg의 나트륨밖에 안 들어있었지만 가공된 음식인 식빵에는 33배인 66mg, 토마토 주스에는 13배인 63mg, 프렌치 후라이에는 114배인 227mg, 돈가스에는 16배로 뛰어서 541mg의 나트륨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가공식품인 라면은 밀가루에 965배,
토마토 케찹은 395배, 해시브라운은 202배, 햄은 35배로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 고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챕터 4.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앞서 살펴본 국이나 탕, 찌개, 라면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아찌, 젓갈, 김치, 단무지, 피클 같은 절인 식품 또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미생물이 살 수 없도록 보관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트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고 나트륨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대신 나트륨 섭취를 적정 섭취량 수준으로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양 표시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이고요. 식품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 표시는 가공식품 외에도 패스트푸드 음식점에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 라면의 영양 표시를 살펴볼까요? 라면 한 봉에 나트륨 1930mg이 함유되어 있고 목표 섭취량의 97%를 차지하네요. 와우, 라면 좋아하는 학생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점심에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트륨 함량이 낮은 햄버거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양 표시를 보고 나트륨 함량이 더 낮은 A 햄버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가공이 안 된 식품에 비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걸 계속해서 확인했죠. 만약에 이런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세 번째, 국, 찌개의 국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컵 우동면 한 그릇에 국물까지 다 먹는다면 무려 176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WHO에서 권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었는데 컵라면 하나를 먹으면 오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이미 채우게 되겠군요. 국물이 있는 메뉴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식품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설시켜줍니다. 결국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로 작용하는 겁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호박, 토마토, 바나나, 고구마, 콩 등 과일이나 채소류에는 모두 칼륨이 풍부하답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또 다른 꿀팁. 규칙적인 운동과 식전에 물 한 잔은 나트륨의 배설을 도와서 체내의 나트륨 양을 줄여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 시에는 소스를 부어 먹는 부먹보다는 소스에 적당량 콕 찍어 먹는 찍먹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답니다. 또 소스를 붓지 말고 따로 달라고 미리 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 어렵지 않죠? 우리 함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저염,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챕터 5 퀴즈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영양 정보를 보고 본인이 먹을 식품을 선택해보세요. 네, 정답은 구운 감자였죠? 나트륨 함량을 비교했을 때 구운 감자는 0, 감자튀김 290, 감자칩 160으로 구운 감자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202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은 2000mg이다? 네, 정답은 X입니다. 202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은 23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섭취 공고량이 2000mg이었죠?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금 10g에는 나트륨이 몇 mg 들어있을까요? 주관식 문제예요, 여러분. 네, 정답은 4000mg입니다. 소금 함량을 mg으로 바꾼 후 0.4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퀴즈 모두 맞췄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했는데 선생님이 랩 한 곡 선물할게요. 진정한 소울리스좌 예비 고3 변준원 군이 부릅니다.
저염송. 내 앞에 있는 학교 양식의 안내를 받아 한 그릇에 소금이, 한 끼니에 나트륨이, 소금 있습니다. 고추장 있습니다. 된장 있습니다. 간장까지 있습니다. 소금, 간장, 된장, 간장 다 있습니다. 물만 빼고 소금 있는 이것은 나트륨, 륨. 물만 빼고 소금 있는 이것은 나트륨입니다. 한 그릇에 소금이 한 개에 나트륨이 돌아가면 믹서에 염분을 더하고 한 그릇에 소금, 믹서에 염분 짜게 먹습니다. 소금, 짜, 된장이, 고추장이 다다다다 있습니다. 찌개푸냉면, 냉면부터 어묵부터 라면, 라면부터 치킨, 치킨냉면, 어묵, 라면, 치킨, 라면, 어묵 싹 다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과다, 섭취, 중인, 이것은 나트륨. 부단한 출구는 여러분의 다짐, 생각게 먹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 천천히 나트륨을 줄여봐주세요. 소금은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찾아 지금 바로 먹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염식, 저염으로 저염시장 꼭 하세요. 친구라면, 연인이라면, 가족이라면,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저염식, 저염. 식사하면 좋은 여기는 저염전에 저염, 존. 엄마, 아빠, 아들, 따님, 다다 먹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다 먹는 겁니다. 형부, 처제, 처형, 처남까지 다 먹는, 안 먹을 수 없는, 저염식. 저염 나를 부르고 내가 저염식하네. 좋아.